안드로이드 넘어가는 햅틱 막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없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4일 현재 시각은 2시 49분 한국가스공사 코드번호 036460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이맘때쯤 아마 언제쯤이었죠? 한 2월 3월 달쯤, 한 이맘때쯤 제가 브리핑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사회에서 수소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수소 사회에 대한 기대감들,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약간 스윙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묻어놓고 사놓은 다음에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기적으로 보는 거라고. 한 5년 1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마 저는 수소 산업을 굉장히 조금 호의적으로 봅니다. 이 이유들이, 아파트가 도심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다시. 자, 도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바다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발전소가 세워질 겁니다. 발전소. 바닷물 끌어다가 LPG, 그러니까 도시가스만 들어오면은 수소 생산하고 전기 생산하고 열, 이런 것도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가정집, 기업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충전소가 있겠죠. 충전소. 자, 화물차로 이렇게 충전소로 수소를 유통을 하고, 아니면 이것도 온사이트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수소도 물만 있으면 되고 그 가스만 들어오면 되니까 수소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이런 충전소. 그럼 이제 아파트 이렇게 배관 이렇게 쭉 돼가지고 연결이 될 거고, 여기 안에는 또 수소 연료전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정용에서도 물이랑 가스만 있으면 되니까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기업용 이렇게, 빌딩,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게 있을 거잖아요. 모자라는 것보다 일반 가정용이나 기업들에서 발전소로 돌리면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남는 전기를 판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수소를 누가 관리하느냐? 얘라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우리가 5년, 10년, 1, 2년 가지고는 택도 없죠.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는 수소사회가 돌아오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두산 피어스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연료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옛날에는 나무를 뗐죠. 나무 떼고 연탄 떼고, 그리고 또 등유, 기름 떼고, 그리고 이제 가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전기 보일러,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여기서 원자력이 있고 풍력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수소. 이제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수소랑은 이제 나눠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서 수소 사회를 가기 위해서. 자, 가스 등유 때다가 우리 옛날에 보일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일러, 난방, 나무 떼고 연탄 뗐었죠 옛날에. 그리고 이제 기름 보일러 했었죠. 그리고 가스 보일러죠. 지금 전기 보일러죠. 이제 수소 보일러가 아닐까. 수소사회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멀리 보면은 수소사회의 큰 그림, 수소를, 지금 이제 원자력 해가지고 전기를 관리하는 거는 한국전력이죠. 그리고 수소를 담당하는 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공기업들 많잖아요. 여기 이 중에서 수소 관리하는 거 한국가스공사다. 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스만 들어가고 물만 있고 가스만 있으면은 수소 생산 늘리고, 전기 생산을 줄이고, 아니면 전기 생산 늘리고 수소 생산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충전소마다 이 트라이젠 시스템, 이것만 수소 연료전지만 있으면 발전소도 그렇고 된다라는 거죠. 가스가 필요하잖아요. 가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자, 이거는 제가 옛날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친한 친구가 딸을 출산했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딸한테 이거를 이 한국가스공사를 몇 주 사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까봐 이렇게 줬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얼마가 돼 있을까?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장기로 뭐 그냥 묻어두는 거다. 걔한테 맡겨놓고 걔 계좌에 넣어놓고 주식을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주식을 이체를 시켜주면 제가 뭐 볼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얼마인지 딱 까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 전기차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전기차 관련주들 사세요. 전기차 관련주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뭐 단기적인 종목 아니잖아요.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대부분. 근데 2, 3년 전에 전기차를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뭐 200%, 300% 많이 가 있잖아요. 많이 가 있잖아요. 전기차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의 성장성, 이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 있잖아요. 과도기, 침체기, 그리고 회복기, 성장기, 그리고 과도기, 침체기 이런 식으로 사업의 사이클 이렇게 나눠집니다. 산업의 사이클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자, 여기가 뭘까? 도입기. 산업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도입기예요. 도입기가 들어가서 이제 처음엔 이 기술 경쟁력,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높냐 낮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게 기술이 쉽지 않잖아요. 도입기하고 성장기. 지금 전기차는 성장기예요. 성장기. 옛날에 이때 도입기가 2년, 3년 전이었죠. 이때 전기차 묻어두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뭐 이거 언제 가겠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삼성, SDI, LG화학, LG화학이 한 40만 원대였나? 지금 80만 원인가 그렇죠.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수소산업, 전기차 산업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보다는 좀 늦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인프라도 수소차가 먼저냐, 수소 충전소가 먼저냐, 충전소가 먼저냐.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온사이트 시스템으로 충전소마다 이게 들어가니까 전기 생산해도 되고 수 생산해도 되고 이런 충전소만 몇 개 생기면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먼저냐, 차가 먼저냐.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데 수소 산업은 지금 이제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전기차 산업이 성장기인데 아직까지 과도기가 오진 않았어요. 과도기. 그러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시중에서 보기 힘들고 전부 다 전기차를 타거나 수소차를 타든가 신燃油차를 타든가 그게 이제 과도기. 핸드폰 생각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안드로이드 처음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터치패드 나왔을 때 이 센세이션이었죠. 혁신이었잖아요. 안드로이드 폴더 쓰다가 안드로이드 넘어가는 햅틱 막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안드로이드 넘어갈 때는 이게 핸드폰 산업이 폴더는 그래도 성장이긴 했지만 약간 과도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면서 이게 도입기가 되고 성장기가 되고 지금은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없죠? 없잖아요.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그럼 과도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폴더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폴더블 시대는 이제 성장기.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스마트폰 봅시다. 스마트폰 당시에는 아무도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 그 200만 원 가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는 갤럭시 S2 나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성장성이 좀 담보가 돼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전기차는 언제냐? 시중에서 전기차가 다 전기차만 있을 때, 수소차라든가 친환경차만 있을 때가 과도기고 수소는 언제냐? 수소 사회가 우리가 시장에서 수소 사회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때가 과도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자, 한국가스공사. 이게 기사가 9월 15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 혼입 추진 무슨 얘기냐? 천연가스 배관망에 수소를 혼입하여 주입하는 수소 혼입을 추진한다는 소식.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경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대규모 창출하기 위해서다. 10%를 혼입할 경우 연간 30에서 35만 톤 수요가 창출된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빠르게 촉진시킨다. 이게 수소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이 아닐까. 자, 혼합을 해서 이제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수소 사회를 위한 포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대략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구나. 어떤 기업이구나, 어떤 성격이구나.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종목 좋아요, 안 좋아요, 사세요, 파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시고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상단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김현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9월 16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 볼게요. 보통 7시, 8시 전에 뉴욕 증시,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9시 1분 흥구석유 현재가 7,970원, 1차 목표가 8,210원, 손절가 7,650원. 그리고 2분에 PNC테크 현재가 9,040원, 손절가 8,700원, 목표가 9,31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4분에 중앙 D&M 현재가 1,640원, 1차 목표가 1,690원, 손절가 1,5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한 종목 더 추가해서 추천드렸죠. 그래서 보유 종목,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지켜주시라고 대의성 단타임으로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안내 멘트까지. 그리고 흥구석유 1차 목표가 달성, 9시 10분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차트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호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9시 53분에 중앙 D&M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있죠. 호가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흥구석유, 중앙 D&M 수익 냈고요. PNC테크 보유 중이다. 자, 흥구석유는 추천가 대비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됐고요. 그리고 PNC테크 1분분 차트로 추천가 대비 4%로 손절을 치고, 중앙 D&M 당일 최고가 1,720원으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 전부 다 한 달 동안 추천드린 종목들을 결산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 오시면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순위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테마 순위 실시간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 VIP 매매 결산 보시면 종목들 수익률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VIP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